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 해시 값을 쓸 일이 있었거든요. 해시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기억을 해놨다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제목에 있다시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항상 그렇듯이 주의를 알려드리는데 이제 그냥 제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봤어요. 1번, 해시는 고정 길이 형식의 데이터다. 2번, 단방향이다. 3번, 완벽한 해시는 없기 때문에 좋은 해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에서 좀 주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해시의 어떤 수학적인 동작 원리 뭐 이런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시 알고리즘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라는 것이 있다. 그걸 하나의 블랙박스로 놓고 해시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보면서 이제 특성을 추측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해시에 대한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 기억에 입력받은 임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정 길이로 변환한 데이터를 반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두 줄로 나눠서 쓴 이유는 여기 한 부분씩 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눠 놓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줄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라는 부분을 보면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었냐. 입력값이 같으면 출력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입력값이 있어요. 이걸 ABCD라는 출력값으로 반환해요. 어떤 해시 함수가. 그러면은 이 해시 함수를 오늘 동작시키든 내일 홍길동을 입력하든 내년에 입력하든 뭐 내후년에 입력하든 언제 입력하든지 다시 홍길동이라는 동일한 입력값을 입력했을 때에는 똑같이 ABCD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거, ABCD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고정 길이로 변하는 데이터를 반환한다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앞에서처럼 홍길동을 ABCD라는 그러니까 길이가 4로 고정된 데이터로 반환값을 만들어서 주는 해시 함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세 글자 평범한 세 글자 이름일 수 있지만 뭐 김수한무 검기가 어쩌고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황금독수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엄청 긴 이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입력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DEF1, 567Y 이런 식으로 압축된 축약된 네 자리의 데이터로 반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가 반환 데이터보다 훨씬 큰데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걸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데이터의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제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죠? 데이터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이 일어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의 예시로 이제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일 잖아요. 이제 뭐 길이가 100인데 4로 반환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부족한 예시라서 뒤에서의 예시들도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일단 여기서는 데이터에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무게를 두고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또 될 수 있냐. 서로 다른 데이터의 해시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입력값이 다른데도 출력값이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시 함수가 있는데 이 해시 함수는 앞에서 들었던 해시 함수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반환 데이터의 길이가 1로 고정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심플한 해시 함수여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해요. 홍길동을 입력하면 반환값으로 홍을 받고 김철수를 넣으면 김을 반환해줘요. 이거는 뭐 해시 함수라고 하기도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 예시니까 이거 뭐 그냥 앞에서 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데이터 로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저희가 최길동과 최홍만이라는 입력값 두 개를 각각 넣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기대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최라는 값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손실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해시가 겹치는 경우가 생겼어요. 또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 가능성이 낮을수록 충돌 저항성이 높을수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충돌 가능성이 낮을수록 좋은 해시 함수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단방향이라는 걸 말하기도 해요.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원본에서 해시로 가는 건 가능한데 해시에서 원본으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도 원본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해시 함수의 결과값이 최였죠. 마지막 예시로 들었을 때. 이 최라는 해시 스트링을 어디선가 만났다고 해볼게요. 이것의 원본이 최길동이었을까요? 최홍만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정확히는 추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물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위에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썸 해시 그것처럼 아주 간단한 해시 함수는 없고, 실제로 통용되는 해시 함수들의 알고리즘은 이제 역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죠. 이제 뭐 데이터를 마구 섞는다든지 압축을 한다든지 엄청나게 큰 소수로 연습적으로 곱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뭐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연산 자체가 역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시처럼 엄청 간단한 해시 함수라고 하더라도 이 최라는 해시값을 보고서 이걸 최길동일까 최홍만일까 이렇게 추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보고 최길동 아니면 최홍만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추측하는 것 자체가. 예시가 조금 너무 허접한 것 같아서 좀 덧붙여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실제에 가깝게 바꿔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할 거잖아요. 무작위로 AQ3, 뭐 X9G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해볼게요. AQ3, X9G를 보고 원본값을 추측하는 거 불가능하죠. 반대로 여기에 X9G가 아니라 X8G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홍만이 X9G였으니까 X8G는 뭐 최동만일까? 아니면 최송만일까?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게 전혀 무의미할 거라는 거예요. 뭐 김길동 이렇게 X8G는 김길동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측하는 게 전혀 무의미할 거라는 말이 되는데 이야기가 자꾸 새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위의 예시를 보면 해시 함수의 품질을 떠나서 해시 자체가 원본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동작한다는 건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었죠. 이 말인즉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시가 단방향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시가 단방향이라는 말이나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해싱은 암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웹 서비스 같은 거 만들 때 매번 가입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비밀번호 같은 거 해시로 저장하잖아요. 해시로 저장하면서 암호화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단 해시는 인크립션이 아니다. 암호화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 정도는 조금 강조를 해두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암호화를 설명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짚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해시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해시는 이제 원본 데이터에 유실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큰 해시, 원본 데이터로 슈퍼컴퓨터를 가져와도 역산을 시도하기조차 어려울 만한 엄청난 큰 연산이 일어나는 해시, 아니면 뭐 내부적인 규칙이 완벽하게 비밀로 유지되는 해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모르는 해시 함수라고 하면 저는 그 함수를 정말 쓰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완벽한 해시라는 건 없다. 우리가 이상적인 해시 결과 데이터의 충돌이 절대로 없고 원본을 절대로 추측할 수 없고 역산할 수 없고 이런 걸 꿈꾸지만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상적일 뿐이고 이제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좋은 해시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냐? 결과 데이터의 충돌이 적게끔 하고 원본을 추측하기 어려워야 한다. 불가능까지는 아니면 어려워야 한다. 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좋은 해시를 위해서 뭐 소금을 치거나 뭐 솔팅이라고 하죠. 뭐 키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길어지기 전에 한번 끊을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자바의 해시 코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해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